자, 오늘 수업은 지난 수업에 이어갖고 화약류의 분류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업에서 설명을 하다가 조금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끊어진 것 같아갖고 앞에 부분 설명 조금 하고 다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화약류를 분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조성, 성능, 용도, 법규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책에서는 조성에 의한 분류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군용이나 아니면은 화약류 제조나 관리 기사에서는 법규에 의한 분류도 쓰죠. 그리고 군용에서는 용도나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조성에 의한 분류는 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고 화학자들이 많이 써요. 화공학도들이나 화학학도들이. 그래서 혼합화약류와 화합화약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혼합화약류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화약이 아닌 물질 그래서 비폭발성 물질을 두 개를 혼합을 했을 때 폭발성 물질을 띠게 만드는 것이 혼합화약류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흑색 화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초석, 황, 탄소를 합쳐갖고 흑색 화약을 만들었었는데 이후에 노벨이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들면서 단독으로 화합화약류를 쓰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특히 TNT나 아니면 이제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것들도 단독 화약류를 써요.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 이제 조금 바뀌어갖고 혼합 화약류가 원래는 비폭발성 물질 두 개를 혼합해서 폭발성 물질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변경되었고 화합 화약류도 두 가지 이상 화합 화약류를 두 가지 이상 합쳐도 혼합 화약류로 취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TNT랑 RDX랑 섞으면은 컴포지션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도 어떤 책에서는 혼합 화약류 안에 이 카테고리가 분류를 할 때 아예 다이너마이트류로 하나로 꼭지로 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안 맞다고 해서 해놨고 무연 화약류도 보면은 무연 화약류 여기 SB가 싱글 베이스드 컴포지션인데 얘가 NC라고 그랬죠. 얘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NC에다가 NG를 넣으면은 요게 된다 그랬죠. 두 개가 더블 베이스드 그리고 NC, NG 그 다음에 니트로 구아니딘 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를 합치면 트라이 베이스가 돼요. 결국은 무연 화약류도 혼합 화약류로 취급하는 이유는 의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 변화 때문에 의미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밖의 화약류에는 기폭제 종류들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화약의 역사에서 배웠을 때 기폭제로 제일 먼저 쓰였던 프리문산수은이나 아지화납 등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유기금속 화합물들 즉 유기물인데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도 기폭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했었고 요게 TNT라고 했죠. 용도에 따른 분류는 군용에서 많이 쓰인다 했죠. 그래서 군용에서 많이 쓰였고 추진약, 파괴약, 점화 전폭약, 화공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추진약은 우리가 추진의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장약, 파괴약은 파괴의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작약, 그 다음에 점화 전폭약은 기폭약 종류를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공품은 그 외의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공품에는 영어로 표기하기는 좀 어려운 단어들이 꽤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용어예요. 그래서 군용에서는 탄약들이 들어가고 관상용 화공품에는 꽃분류들이 들어가고
발파용 화공품이라는 건 발파기, 우리 크레모아 이렇게 딱딱딱딱 누르는 걔네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 외에 전선 이런 것들도 다 화공품에 들어갑니다. 타공용 총, 뭐 그다음에 에어백에 들어가는 것들, 포격용 총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아까 요 전까지 했었고 여기서 멈췄었죠. 자, 여기서 잠깐 빔 프로젝트 끄고 칠판으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보다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불을 좀 더 켤까요? 카메라가 좀 안 나오네. 나오나? 그럼 찍을게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화약이 흑색 화약이었죠. 그래서 흑색 화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KNO3 플러스 황 플러스 탄소예요. 이게 흑색 화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니트로셀룰로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폭약을 만들었을 때 어떤 형태라 그랬냐면 식용유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터트릴 때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하면은 돌산이 있다고 하면 구멍을 여기다가 뚫고 니트로글리세린을 부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터트렸는데 어떻게 터트렸다고 했어요? 도화선을 썼다고 했죠. 그 도화선이 얘라고 했죠. 자, 도화선을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예, 흑색 화약 도화선. 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흑색 화약이 니트로글리세린을 터뜨리기에는 불꽃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채우고 이 위에다가 다시 흑색 화약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흑색 화약의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뭘 만들었어요? 기폭제를 만들었죠. 그게 뇌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업용 내관을 만들었는데 얘를 네모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가 NG라고 할게요. NG라고 하고 여기 도화선이 있었다고 할게요. 도화선 흑색 화약. 자, 이 상태에서 앞에다가 놓은 게 기폭제라고 했죠. 요게 기폭제예요. 내홍이죠. 그리고 내홍. 자, 그런데 화약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 다음에 나온 게 암포 이런 거 나왔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도 나왔죠. 다이너마이트 중에서 뭐 암모늄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나왔었죠. 그래서 암모늄 다이너마이트 NG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 문제가 생겼냐면 도화선으로 기폭제 뇌홍을 터뜨리고 글리세린을 터뜨리려고 했더니 얘가 화력은 되게 좋은데 기폭제로 터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여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썼냐면 도화선 앞에 기폭제를 여기다 두고 뒤에다가 폭약을 하나 더 둡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점창약 또는 첨장약 이렇게 써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왜 용어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화약 공장은 인천에 있었다 그러죠. 한화 공장이. 그런데 군용으로 쓰다 보니까 또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기술이 엄격하게 규제가 돼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단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써요. 자, 그런데 도화선을 갖고 기폭제를 터뜨리고 점착약을 터뜨려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화약이 조금 더 발전됐어요. 그랬더니 도화선으로 처음에 얘를 본폭약이라고 할게요. 본폭약을 터뜨리려고 했더니 이거 갖고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다시 한번 폭약을 줍니다. 얘를 전폭약이라고 부릅니다. 전폭약. 이름은 프리밍 머티리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제 PPT 띄웠을 때에 설명하게 되는 단어들을 보면은 도화선이 있고 기폭제가 있고 첨장약이 있고 전폭약이 있고 본폭약이 있는데 기폭제는 기폭을 하기 위해 처음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고 기폭제만으로도 터지는 본폭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첨장약이랑 전폭약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본폭약이 기폭제만으로도 터질 수 없어. 그러면 첨장약이나 전폭약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첨장약이나 전폭약이나 역할은 똑같죠. 역할은 똑같아요. 본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도화선, 기폭제, 이거 좀 지울게요. 기폭제, 첨장약, 전폭약, 본폭약 이렇게 돼 있는데 도화선만으로 본폭약기를 터뜨릴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다 필요 없죠. 네.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도화선으로 본폭약을 터뜨릴 수 없는 폭약인 경우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는 전폭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폭약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첨장약과 전폭약의 역할이 똑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다르게 해요? 라는 거는 첨장약과 기폭제는 뇌관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뇌관에 대해서 배울 텐데 뇌관의 전기식 뇌관이라고 하면은 뇌관에 기폭제가 있고 첨장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쓰는 물질이 뇌관 바깥에 있었다. 그건 전폭약이에요. 프리밍 머티리얼이에요. 그런데 뇌관 안에서 기폭제와 같이 있는 폭약이다. 그거는 첨장약이에요. 용어 설명을 조금 드렸고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이구. 자. 자, 다시 PPT로 들어오면은 아까 배웠던 거 먼저 볼게요. 그래서 본폭약이 터뜨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는 전폭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부스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프리밍 머티리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나라로 바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영어가 일본으로 오고 일본이 다시 우리나라 말로 오면서 똑같은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폭약은 부스터 역할을 하고 프리밍 머티리얼이라고도 하는데 둔감한 화약률을 확실하게 터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폭약이죠. 그래서 암포 같은 경우는 뇌관과 본체 사이에 폭갱압이 큰 폭약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뭐냐? 암포 폭약이 바로 뇌관으로 한 방에 터뜨리기 어려우니 뇌관으로 TNT를 터뜨리고 TNT의 연료 에너지로서 암포를 터뜨리겠다는 얘기예요. 또는 뇌관으로 갖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고 다이너마이트로 암포를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너마이트가 전폭약이 되겠죠. 자, 그런데 터지는 본폭약이 만약에 추진을 목적으로 써요. 그래서 본폭약이 뇌관이 있고 전폭약이 있고 본폭약이 있는데 본폭약이 터지고 나서 얘를 어떤 물체를 날리는 데 써요. 밀어내는 데 쓰는 거죠. 또는 본폭약이 터졌는데 깨뜨리는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로 따지면 돌 자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돌을 딱 쪼개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쪼개는 데 쓰는 거는 작약, 그리고 날리는 데 쓰는 건 추진약, 이렇게 씁니다. 그 추진약은 영어로는 이렇게 프로펠렉트라고 하고 차지라고도 쓰고 장약이라고도 쓰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더 익숙하죠. 이거 오타예요. 이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익숙할 거고요. 오타 수정 좀 하고 갈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한테는 작약이 더 익숙할 거고. 설명 안 한 거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점화 전폭약이고 아까 첨장약, 점화 전폭약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점화 전폭약은 영어로는 프리밍 머티리얼이니까 머티리얼이 재료라는 뜻이고 프리밍이 그 전이니까 전 단계 폭약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점화 전폭약이랑 부스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역할도 똑같아요. 근데 점화 전폭약은 뇌관에 쓰는 단어예요. 뇌관 안에 들어가 있는 기폭제 다음으로 쓰는 애들을 점화 전폭약입니다. 그래서 추진약의 점화나 폭약의 기폭에 사용되는 화약을 총칭하고 주로 뇌관에서 써요. 뇌관. 그래서 전폭약을 성능에 따라서는 점화약과 전폭약을 쓰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그니션 믹스처와 이그니션 익스플로시브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안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깊게 나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화염, 점화, 그러면은 컨부션, 또 뭐 있죠? 파이어, 이그니션 이렇게 되죠? 점화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점화약은 연소성을 갖는 완성 화약류에 속하며 기폭약은 폭약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속도를 조절을 할 때 연소가 있고 연소 밑에 이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소가 있고 밑에 세 개가 있다 그랬죠. 연소, 폭갱, 아니 폭연, 폭갱이라 그랬죠. 이거 어떻게 나누는지 알았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쵸, 속도죠. 어우, 기억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연소 속도가 100m/s 이하는 연소, 100에서 300m/s는 폭연, 1000m/s는 폭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성 화약류는 속도가 천천히 타는 약을 완성 화약류라고 해요. 그럼 뭐 속도가 얼마큼 천천히 타요? 라고 하면은 폭행 안에서 천천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TNT의 폭발 속도가 한 6000 정도 됐다 그랬죠. RDX가 한 8500 이렇게 되는데, 걔네를 성형을 잘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점화 에너지를 조금 줘요. 그러면은 타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추진력으로 쓸 수 있어요. 돌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돌을 뽀개내려면 한 번에 힘을 꽉 줘야 되고, 돌을 조금 밀어내려면 천천히 이렇게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약류를 1차 화약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아, 이름 어렵죠? 지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의해서 폭약을 하는 걸 2차 화약류로도 분류해요. 그래서 처음에 완성 화약류, 뭐 2차 화약류, 3차 화약류라고 나오고, 1차 화약류는 완성 화약류, 2차 화약류는 고성 화약류 그래요. 이거는 군용에서 많이 써요. 군용에서. 근데 3차 화약류도 있어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질산암모늄이 3차 화약류겠죠. 또는 과염소산 암모늄, 이런 건 3차 화약류예요. 1차와 2차, 3차 나누는 기준은 뭐다? 연소 속도다. 그리고 에너지의 속도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PPT 잠깐 보고 요거 좀 키워주고 갈게요. 이게 책에 있는 뇌관의 구조인데, 앞에 왼쪽에 보면 이건 공업내관이에요. 근데 공업내관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공업내관은 전기내관이 사용되기 전에 사용됐던 것이고, 여기에 도화선이 있으면 도화선의 불꽃에 의해서 기폭제가 터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니, 요거 갖고 안 되는 게 아니죠. 전기내관이 발견이 됐는데, 전기내관을 어떻게 한다면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두고 전선을 붓는데, 전선을 두고 나서 전선에다가 화약을 바른다 그랬죠. 그래서 화약에 전선에다가 전기를 주면, 전류를 주면 열이 발생되고 화약이 터지면서, 불이 붙으면서 밑을 터져요. 그런데 여기에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전폭약, 첨장약 이런 걸 써요. 연시 도화선, 첨장약, 전폭약인데 결국은 뭐냐? 기폭제가 터지고 기폭제가 분폭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중간에 두는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장약, 전폭약 이런 것들은 뇌관에서 쓰는 단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공품이 나오는데, 화공품은 화약류와 폭약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화약류와 폭약류를 난 법규에서 말하는 화약류와 폭약류예요. 그래서 화약류는 추진적 역할을 하는 애들, 즉 장약에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하고, 폭약이라고 하면은 또 깨뜨리는 애들, 작약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런 화약 말고 나머지 다는 화공품이에요. 그래서 군용은 내관, 신관. 내관이랑 신관을 구별하실 줄 아시죠? 혹시? 뇌관이랑 신관을 구별을 할 수 있죠? 못하시나요? 할 수 있다고 믿을게요. 자, 그런데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뇌관은 뭐예요? 추진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밑에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발사를 할 때 추진제를 태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뇌관이고,
폭약이 떨어져서 작약을 터뜨리기 위해서 앞에 다는 거는 신관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저기 접근신관, 충격신관, 시한신관, 타이머 결합체 이렇게 보이죠? 그림 저 가판에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자, 그런 것들도 다 화공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도화선, 전기내관, 전기신내관, 발파기, 부팍선, 뭐 또 뭐겠네요. 신관, 그 다음에 뭐 폭염용 탄환총, 뭐 에어백용 이런 거 다 화공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설명을 할 때는 화약류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공한 것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화공품도 일반적으로 그냥 화약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좀 나눠서 보자고 얘기해서 화공품을 따로 놔둡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블라스팅 에이전트는 뭐 또 파이어워크라는 말이 많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민수용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 구분하기 위해서 발파용 화공품, 산업용 화공품, 관성용 화공품 이거 뭐예요? 꽃분류 얘기하는 거죠. 폭주. 군용 화공품으로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화공품으로 이해해도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이해하기 쉽다 그러는데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발파용 화공품은 발파상에 필요한 종류니까 우리가 말하는 발파기 같은 거 얘기하겠죠. 산업용 발파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는 품종을 얘기하고, 관상용은 꽃분류, 축복, 연화를 말하고, 군용은 탄약, 애미니션에 해당이 돼요. 오타가 하나 있네요. 이거 하나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탄약류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끝이에요. 법규에 의한 분류인데, 법규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법규에서는 화약, 폭약, 화공품이라고 얘기를 했고, 법규는 추진적 효과, 장약을 얘기를 했고, 폭약은 작약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공품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법규를 얘기 안 하고 조성에 의한 분류를 쓴다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폭발의 특성에 대해서 나올 텐데, 똑같은 셀룰로스,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 똑같은 니트로셀룰로스라고 할지라도 만드는 화약을 만드는 밀도나 기폭시키는 기폭 강도 또는 성형 방법에 따라서 이 두 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규에서는 TNT 그러면은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무조건 폭약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학에서는. 그래서 법규에 의한 분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규를 보면은 흑색 화약은 화약이에요. 흑색 화약은 추진력 역할만 한다고 여기서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연 화약이 발견되기 전, 무연 화약, 그러니까 니트로셀룰로스나 아니면 니트로글리세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흑색 화약도 광산에서 광업용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엽총의 탄환으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또는 또 뭐 있죠?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그거 있잖아요. 무슨 대포 그러잖아요. 최무선이 만들 때 이렇게 약간 뭐 호박 껍질 같이 생긴 데다가 그 뚜껑에다 못 넣고 뚜껑을 날렸잖아요. 그때도 흑색 화약을 썼었어요. 작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연화약, 여기서 말하는 무연화약은 니트로셀룰로스 종류들을 얘기를 해요. 나머지들은 조금 조성에 의해서 쭉 발견됐는데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볼 거면 두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돼요. 조성에 의한 분류와 법규에 의한 분류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법규의 이항 분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성의 이항 분류가 더 중요하지만. 그리고 화공품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내관 종류들 있고 우리가 말하는 군용 실탄, 그 다음에 신간, 화간, 도풍선, 미진동 파쇄기는 우리 배우지 않을 텐데 미진동 파쇄기는 뭐냐면 도심 안에서 건물을 부실 때 쓰는 거겠죠.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여기 그 요로 결석이라고 하나요? 요로에다가 돌 차는 거 그것도 화약으로 해요. 그러니까 쫙 놔둬갖고 화약으로 빵 터뜨리면 여기서 충격파가 쭉 가갖고 빡 터뜨리는 그런 것도 쓰입니다. 시동약도 있고 꽃분류가 있고 장난감으로 다니는 거 다 화약들이 있어요. 화공품에 속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